두 번째가 이제 국내에서 여러분들이 외신이나 국내 기사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만한 에스티모트라는 회사입니다. 얘네는 설립된 지 이제 만 2년 정도밖에 안 됐고요. 작년에 얘네도 투자를 많이 받았습니다. 무려 첫 번째는 소규모를 받았다가 두 번째 310만 달러 받아서 총 340만 달러 투자를 받았고요. 얘네 같은 경우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요. 일단 눈에 띄는 곳이 버진 애틀랜틱이라는 이제 그 영국의 히드로 공항에 얘네 서비스를 도입을 했는데요. 얘네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항공기에 탑승을 할 때 어퍼 클래스, 예를 들면은 그 프레스티지 클래스나 퍼스트 클래스로 가는 고객들의 경우에는 당연히 걔네 항공권 정보가 딱 뜹니다. 떠가지고 그걸 통해서 손쉽게 그 항공기 탑승을 할 때 앞에 있는 승무원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서비스도 있고요. 그리고 이게 루벤스하우스가 아마 벨기에에 있는 유명한 박물관인 것 같은데요. 얘네 같은 경우도 이런 에스티모트의 아이비콘 기술을 이용해서 박물관 내에서 고객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림이 그 얘네 비콘 같은 경우는 무슨 조약돌 같은 그런 아주 이쁘장한 모양이고요. 다음 이제 두 개 장표를 통해서 비콘 관련된 눈에 띄는 스타트업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2011년도 말에 설립된 본이라는 터키 회사입니다. 아까 제가 장표에서 보여줬던 그 앙카몰이라는 터키의 가장 큰 쇼핑몰에 356개네요. 356개의 비콘을 단일 하루에 설치해서 세계적으로 가장 큰 디플로이 사례로 이제 많이 알려진 회사인데요. 얘도 2011년도 9월에 설립되자마자 작년에 약 100만 달러, 시드 펀딩으로 약 100만 달러를 받았고요. 얘는 보니 비콘이라는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대부분의 회사들은 비콘 관련된 하드웨어를 공급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두 번째 소개된 뷰시파이라는 곳은 작년에 설립된 회사입니다. 얼마 되지도 않았고요. 근데 얘는 클라우드 방식으로 비콘의 관리 플랫폼, 관리할 수 있는 플랫폼,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비콘에 대한 어떤 그 도입이 늘어날수록 비콘을 응용한 그런 솔루션들, 소프트웨어에 대한 관심도 늘어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 세 번째는 이거 발음을 진발이라고 하겠죠. 진발. 발음이 좀 이상한데요. 퀄컴의 자회사인 퀄컴 리테일 솔루션이라는 데가 지지난달에 개명을 한 회사입니다. 퀄컴의 자회사이고요. 얘네가 지금 우리가 아이비콘 관련해서 많이 소개된 미국의 MLB, 메이저리그 그 야구장에서 아이비콘 설치하는 그 사례를 얘네가 지금 MLB 하고 계약을 해서 공급을 하고 있고요. 다음에는 하와이에 있는 아주 조그만, 최근에 이제 외신을 검색하다 보니까 나온 회사인데요. 해피아워8이라는 곳인데 얘도 설립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이제 불과 1년밖에 안 됐고요. 그래서 아주 적은 금액이죠. 약 2만 달러 시드머니 펀딩을 받았고요. 근데 지금 이제 하와이 내에 있는 각종 쇼핑몰과 대형 음식점들을 대상으로 빠르게 이런 해피아워 8의 비콘이 설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뭐 하와이는 못 가봐서 확인은 못 해봤는데요. 외신 검색을 하시면 어떤 곳에 설치된지를 보실 수가 있고요. 다음은 콘탁트라는 폴란드 회사입니다. 폴란드 회사고요. 이제 폴란드 회사까지도 이렇게 미국의 벤처 캐피탈에 투자를 받을 거라고는 저는 생각을 못 했는데 얘네 같은 경우도 이제 만 1년 정도밖에 안 된 회사고 약 15만 달러 역시 시드 단계 펀딩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서 제가 첫 장표에 소개시켜 드렸던 약 1000만 달러 아이비콘 관련된 가장 많은 투자를 받은 벤처 기업이죠. 노미 같은 경우도 재작년 하반기에 설립돼서 작년에 두 차례에 걸쳐서 300만 달러, 1000만 달러 두 번에 걸쳐서 1300만 달러를 받았는데 결국은 얘네가 많은 투자를 받은 것은 비콘 기술 자체는 제가 보기에 특별한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비콘을 응용하는 소프트웨어 기술이라는 거죠. 우리가 비콘을 결국 설치한다는 것은 오프라인 매장에 설치하는데 그 오프라인 매장에서 고객을 관리하고 관련된 고객의 정보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마치 온라인에서 우리가 분석하는 CRM 관련된 수준의 분석 정보를 만들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입니다. 얘네 기업의 캐치프레이즈가 오프라인, 브릭앤몰터라고 하는 오프라인 매장을 온라인의 경험과 노하우와 통찰력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피팅룸에 대한 정보들, 매장을 방문하는 고객에 대한 정보들, 그 고객들이 구매로 이어지는 비율에 대한 정보들, 이런 것들을 상당히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얘는 노미 오퍼레이션,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례들 같은 경우 노미 오퍼레이션이라는 서비스와 제품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노미 마케팅은 그런 이제 마케팅 정보를 분석하는 그런 솔루션이고요. 그리고 노미 모바일은 이런 아이비콘, 비콘 기반의 하드웨어와 관련 SDK를 공급하는 그런 영역입니다. 다음에도 오닉스 비콘이라는 루마니아 회사더라고요. 보니까 저도 뭐 그냥 유럽에 있는 회사라고만 생각했는데 루마니아 회사인데 얘는 작년 말에 설립이 됐습니다. 정말 이제 한 6개월밖에 되지 않은 회사고요. 얘네는 시큐어 비콘이라는 그 비콘 제품을 공급하고 있고요. 근데 어쨌든 미국의 관련 외신에 뜬 거 보면 당연히 미국 시장에 대한 진출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아시아 회사 중에는 패스킷이라는 홍콩 회사입니다. 2012년 6월이면 상당히 오래전에 설립된 회사죠. 비콘 회사 중에는. 얘네 같은 경우는 젠터 프록시미티 비콘이라는 비콘 제품을 공급하고 있고요. 작년에 시리즈 A, 시드머니 펀딩이 끝난 다음에 보통 시리즈 A, B, C로 이제 펀딩의 단계가 넘어가는데 시리즈 A 펀딩으로 약 120만 달러 투자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은 레디언스 네트워크스라는 미국 회사인데요. 레드 비콘이라는 비콘 제품과 관련된 모바일 마케팅 솔루션을 공급하는 회사고요. 얘네 같은 경우 상당히 큰 규모의 투자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투자를 많이 받은 기업들은 아까 노미 같은 사례에서 보듯이 관련된 솔루션, 소프트웨어에 대한 장점이 두드러진 회사일 경우 당연히 벤처 캐피탈들의 투자의 폭과 규모도 커지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450만 달러 투자받았고, 다음 이제 요 밑에서 두 번째 록시미티라는 회사는 모바일 관련된 앱을 개발한 회사인데요. 사실은 제가 넥스 빅딩 강의하면서 작년에 많이 소개했던 회사입니다. 어떤 걸로 소개했냐면 미국의 포드 자동차를 가면은 차에 이렇게 내비게이션 같은 그 설치되어 있는 대시보드가 있는데요. 이 미국에 있는 포드 자동차는 이 록시미티가 설치된 그 앱을 이용해서 차를 운전하고 가면은 차가 운전하는 곳마다 그 지역의 데일리 딜, 그 지역의 그날 할인 정보들과 이벤트 정보가 딱 뜹니다. 예를 들면은 점심시간대에 지나가면은 그 인근 지역, 반경 뭐 1km,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1km, 2km 내에서 점심 관련된 할인을 제공하고 있는 매장 음식점 정보가 그 대시보드에 딱 뜹니다. 그래서 제가 딱 클릭을 하면은 제 스마트폰으로 그 매장의 할인 쿠폰이 날라옵니다. 그럼 차를 주차하고 매장 가서 점심을 먹은 다음에 할인 쿠폰을 딱 보여주면 뭐 10%든 20%든 할인된 금액으로 결제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해서 포드 자동차가 작년에 모바일 관련된 혁신 사항을 봤는데 정말 큰 기여를 한 회사고요. 얘네 같은 경우도 그런 모바일 관련된 기술과 경험을 활용해서 비콘 관련 시장으로 진출했습니다. 그래서 록시미티 비콘이라는 제품을 내놨고요. 얘도 작년에 150만 달러 투자 받았는데 전체 투자 받은 금액 규모는 한 210만 달러로 상당히 좀 큰 규모입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가 몇 월에 설립된지는 뭐 검색해봐도 확인이 잘 안 되던데요. 투캐논 소프트웨어라는 곳인데 얘도 역시 모바일 관련된 그런 마케팅 관련된 솔루션과 비콘 제품을 같이 내놓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블루스테이션이라는 비콘 관련 제품을 출시해 놓고 있고요. 역시 오늘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회사들은 대부분 미국의 비콘 관련된 그런 전문적인 매체나 블로거들, 그리고 미국의 주요 스타트업에 관련된 사이트에서 거의 한 번 이상 혹은 자주 인용이 됐던 회사들이기 때문에 혹시 관련 사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얘네 홈페이지에는 얘네가 어떤 식으로
제품이 운영되는지, 그리고 얘네 제품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얘네 SDK나 API를 이용하는 것인지에 대한 정보들이 있습니다. 관련 문의처도 다 있고요. 그래서 한 번씩 꼭 참조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제 결론 부분인데요. 저는 제가 이 연구소를 만들기 전에 21년 정도를 기자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자 생활을 하면서 제가 21년 동안 뭐 전부는 아니지만 가장 많이 취재를 했던 영역은 IT 기반의 비즈니스 혁신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실제 그 부분에 관련 데스크 생활을 한 10년 정도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에서 과거 우리가 기업의 비즈니스 혁신의 가장 중요한 사례인 뭐 제조기업의 ERP 혁신 사례, CRM 혁신 사례, SCM 혁신 사례, 그리고 금융권의 차세대 기반의 혁신 사례들은 거의 제가 그 관련된 CIO들 임원들을 대한민국의 CIO들은 거의 다 만났다고 볼 수 있죠. 기자 생활을 하면서. 근데 제 경험치가 있는 게 어떤 새로운 세상을 뒤바꿀 만한 기술이 이렇게 외신이나 우리 이런 세미나를 통해서 막 홍보가 되면은 실제 그 기술이 활발하게 적용되기까지에는 보통 5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더군요. 제 기자 생활을 했던 20여 년간의 경험칙을 통해서 보면은 과거에는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그 사이클 타임이 좀 더 빨라지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소맥이라는 기술이 클라우드, 모바일, 소셜, 빅데이터 애널리틱스이지 않습니까? 한국의 경우에는 그 네 가지 기술의 혁신과 비교해보면 미국과 격차가 최소 5년에서 10년 정도 차이가 납니다. 네 가지 기술 기반의 비즈니스 혁신 사례를 놓고 보면 그만큼 한국은 너무 무덤덤하다는 거죠.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제가 미국의 유명한 컨퍼런스를 기자 생활하는 2012년 말까지 매년 여러 군데를 다녀보다 보면 예를 들어 2009년도에 미국의 가트너 컨퍼런스를 가서 저런 기술이 지금 미국에서 큰 관심이네 라고 느끼고 그 다음 해에 가보면은 이미 미국 시장은 게임이 끝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포춘 500대 기업은 모두 그 기술을 도입하거나 활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클라우드, 빅데이터, 뭐 클라우드는 이미 2007, 8년도 9년부터 미국의 모든 기업이 거의 클라우드는 다 쓰고 있고요. 심지어 미국의 500대 기업은 클라우드 관련된 트랜스포메이션, 회사의 모든 인프라를 프라이빗 클라우드 혹은 퍼블릭 클라우드로 바꾸는 것을 다 준비하고 있을 정도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메이시스 같은 미국의 유명 백화점의 사례나 또 MLB 같은 그런 야구장, 대형 야구장들의 확산 사례 이런 것들이 올해 말 정도 되면 상당히 넓은 영역으로 확대가 될 것이고 아마 성공 사례가 나올 것입니다. 물론 ROI 측면에서 걔네가 얼마나 매출도 늘어나고 순이익도 늘어나는지에 대한 수치적인 검증은 당분간은 쉽지 않겠지만은 어쨌든 경영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직관적으로 느끼는 고객의 만족도는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올해 말 내년 정도 되면은 비콘 기술은 상당히 폭넓은 산업 영역으로 글로벌하게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제가 보기에 여러분들이 혹시 비콘 관련 사업을 준비하신다면 아예 한국 시장이 아니라 짧게는 가깝게는 아시아, 넓게는 글로벌 시장을 겨냥해서 사업을 준비하시는 것도 충분히 고려해 보실 만한 영역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이 비콘 기술이 확대되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디지털 세계에서 분석했던 아까 앞서 강사님이 말씀하셨던 AB 실험이라는 것은 한국의 그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대기업들은 전혀 안 하고 있지만은 미국에는 인터넷 서비스를 하는 모든 기업은 AB 실험을 데일리로 하거든요. 아마존 같은 건 이미 10여 년이 됐고 아마존은 홈페이지에 폰트 하나 바꿀 때도 AB 실험을 합니다. A 방식으로 했을 때와 B 방식으로 했을 때 고객의 반응이 어떤지를 다 캘큘레이션 해가지고 계산해가지고 반응을 한다는 것이죠. 이런 AB 실험이라는 것이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거의 불가능했지만 온라인에서의 우리 디지털 세계 내에서의 관리 경험이 오프라인에 적용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다는 것이죠. 이런 아이비콘 적용 사례가 늘어날수록. 그래서 이런 디지털 세계와 물리적인 피지컬 세계의 간극은 점점 틀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비콘 기술은 앞서 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비콘을 응용하는 애플리케이션, 응용 분야는 어떤 아이디어를 낼 것인가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아까 영국의 그런 유료 잡지와 신문의 경우 특정 지역 내에서 비콘 기술을 응용한 그런 한정적인 무료 리뷰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유료 서브스크립션 고객을 끌어들이는 그런 것들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응용할 수 있는 분야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영역까지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문제는 그런 아이디어를 누가 내고 누가 먼저 적용하느냐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결국은 어쨌든 미국에서 그렇고 지금 글로벌하게 가장 많이 확대된 영역은 유통업입니다. 리테일 스토어 부분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버진 애틀랜틱 같은 그런 항공사, 그리고 아까 벨기에 그런 박물관, 그리고 미국의 MLB 스타디움, 이런 식으로 정말 다양한 영역으로, 그리고 일부는 홈 오토메이션에 적용을 하겠다는 것이 외신에 그런 이제 관련된 사람들이 그런 것이 적용됐으면 좋겠다는 기사가 나오는 거 보면 제가 보기엔 당연히 뭐 그게 기자의 상상력으로 쓰신 기사는 아닐 거거든요. 어디서 아마 정보를 들었을 겁니다. 그런 것은 당연히 그런 구현 사례가 조만간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한국에서 대규모 아까 앞서 강사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규모 그 리테일 브랜드와의 제휴를 통한 그런 비즈니스 사례를 발굴하시는 것이 어려우시다면 이런 다양한 사례, 다양하게 소규모로 적용할 수 있는 사례를 발굴해 보시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면 홈 오토메이션, 금융업의 그런 비즈니스 혁신 사례 같은 것이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제 결론은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비콘 기술이 얼마나 장점이 있고 얼마나 세계를 혁신시킬지, 또 그 기간이 얼마나 단기간에 이루어질지에 대한 것은 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넥스트 빅띵이라는 분야를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떠오르고 있는 사업 모델만 주로 발굴해서 그걸로 강의해서 또는 기업을 자문해서 먹고 사는 저희 입장에서 그런 사례를 지난 2년간 쭉 연구를 하다 보면 그 기술이 적용되고 있는 초기 응용 사례를 보면, 물론 그 프로젝트가 당연히 성공을 해야지 의미가 있겠지만 이런 응용 사례를 봤을 때 그 기술이 얼마나 폭넓은 영역으로 갈지에 대한 제 나름의 경험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의 비콘 사례를 보면은 분명히 유통업을 비롯한 다양한 산업으로 빠르게 확대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특히 고객 입장에서 보면 NFC 결제가 안 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제가 보기에 제가 제 주머니에서 지갑 꺼내서 신용카드 빼서 그 계산대 아주머니한테 주는 프로세스나 제 주머니에 스마트폰 꺼내가지고 NFC 태그에 접촉을 하는 거나 저한테는 똑같은 품이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근데 아이비콘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 아이비콘의 장점을 충분히 잘 고민하셔서 여러분의 비즈니스든 혹은 여러분이 아이콘을 응용한 그런 대고객 서비스를 하는 부분이든 충분히 소기의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짧은 시간 뭐 여러분께 충분히 좋은 정보가 전달되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페이스북을 보시면은 제가 주로 페이스북을 통해서 소통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강의 자료 같은 경우도 특별한 경우 아니면 페이스북을 통해서 전송할 정도인데, 페이스북에 제 이름 검색하시면 아마 동명이인이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고 신청해 주시고 페이스북을 통해서 언제든지 뭐 필요한 정보 요청하시면, 제가 뭐 아주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주로 미국 시장에서 뜨고 있는 벤처기업 관련된 정보는 그래도 한국에서 제가 가장 많이 연구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니까 관련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합니다.